30억짜리 아파트 지금 사고 싶으신가요? 근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고작 2억 원입니다. 집값의 7%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같은 수도권이라도 15억 원 이하 아파트라면 최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요. 이 차이 왜 생기는 건지 아시나요? 2026년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는 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집값 구간, 플러스 지역, 규제나 비규제, 플러스 내 소득, DSR.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계약서 쓰고 나서 대출이 안 나와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규제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느 가격대 집을 사야 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겠습니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 구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집값이 15억 원 이하면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라면 최대 4억 원, 25억을 넘으면 최대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는 2025년 10월 15일에 시행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4월 1일부터는 온라인 P2P 대출, 즉 온투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때 임시거처를 구하는 대출은 집값 구간에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이 한도 규제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제 LTV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 비율입니다. 규제 지역,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나 경기도 12개 지역 같은 투기과 여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LTV가 40%가 적용됩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사면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규제 지역이라도 LTV가 70% 적용됩니다. 이건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특별히 예외를 둔 겁니다.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지방 비수도권 대부분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기준으로 LTV 70%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TV가 집값 기준이라면 DSR은 소득 기준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1년 내에 내 소득 중 얼마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쓸 수 있느냐를 제한하는 겁니다. 은행권, 즉 1금융권은 연소득 40% 이내, 저축은이나 캐피탈 같은 2금융권은 연소득 5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그 연소득이 1억 원이면 은행에서 연간 원리금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최대 5억 9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득 1억 원이면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이 4천만 원 이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LTV 한도와 DSR 한도를 둘 다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 기준으로 6억을 빌릴 수 있다고 해도 소득이 낮으면 DSR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두 기준 중 낮은 쪽에 실제 한도가 됩니다. 그런데 DSR에 스트레스라는 게 붙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면 대출 상담 가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서 DSR 계산 시에 가상의 가산금리로 추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도 계산할 때만 쓰는 가산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는 현재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지방은 0.75%입니다.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3%에서 실질 대출 한도가 대폭 감소되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 DR은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처음 0.38%로 시작해서 2024년 9월에는 1.2%로 올랐고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기준으로 3%까지 올라간 겁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소득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금리가 4.2%, 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 3% 적용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이면 변동형 기준으로 2억 9천만 원, 5년 혼합형으로는 약 3억 원, 주기형은 약 3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이면 변동형 기준으로 5억 7천만 원, 5년 혼합형은 약 5억 9천만 원, 주기형은 약 6억 4천만 원입니다. 단 이 금액과 주택가격별 한도 6억 원, 4억 원, 2억 원, LTV 중 가장 낮은 게 실제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1억 원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DSR 기준으로는 5억 9천만 원이 가능하지만 집값 구간이 한도가 6억 원이고 LTV 40%를 적용하면은 6억 원이니까 결국 5억 9천만 원이 실제 한도가 되는 겁니다. 2024년 4월 1일 금융위원회가 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습니다. 첫째, 다주택 주담대 만기 연장이 불허됩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수도권과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상은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모두가 포함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또 모두 계약을 이미 체결한 주택이나 준공을 미분양 주택도 예외입니다. 둘째, 사업자 대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사업 용도로 빌린 돈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용도의 유용을 1차로 적발되면 전 금융권 대출이 3년간 금지됩니다. 2차 적발 시에는 10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 전부를 소급해서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금융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디딤돌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주택가격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2.55%에서 4.15% 수준이고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은 소득 요건이 7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한도도 2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금리 우려를 받으면 최저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이자녀 이상 가구는 조건이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또 하나가 보금자리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되는데요. 자녀가 있으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녀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입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4%대 초반입니다. 이 두 상품은 LTV가 70%까지 적용돼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다만 그 DSR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소득 확인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값 구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 4억 원, 2억 원으로 나뉩니다. 둘째, LTV는 규제지역에서 40%, 비규제지역과 생애 최초는 70%가 적용됩니다. 셋째, DSR로 소득기준 한도까지 맞춰야 하고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3%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넷째, 2026년 4월부터 다주택자 만기 연장 금지와 사업자 대출 제재가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집값 구간 한도, LTV, DSR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대출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금융기관 상담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다루겠습니다. 저는 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